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목 뒤를 만져보세요. 두개골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곳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그 부위가 팽팽한 밧줄처럼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두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91세이며 지금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사흘씩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한 가지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80세가 되기 전에 갑자기 쓰러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9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걸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노화와 죽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겨울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여성이 아침 6시에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괜찮다고 단지 조금 어지러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10분 후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그녀의 아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혼자서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혼자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녀의 딸은 풀타임으로 그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날 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매일 4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400가족이 아무 경고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85%는 전날 아무런 명확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80세 이전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경험한 10,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95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일찍 쓰러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내부에서 스스로를 청소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손상된 단백질, 망가진 세포 부품,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독성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세포 청소부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여러분의 세포는 젊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이 고장나면 여러분의 세포는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세포들이 병들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의 세포가 죽으면 여러분의 장기가 기능을 멈춥니다. 뇌가 작동을 멈춥니다. 심장이 멈춥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청소 시스템은 나이가 들어서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5가지 특정한 일상 습관 때문에 고장나는 것입니다. 지금 6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저는 종로구에 있는 제 병원에 고혈압, 기억력 문제 또는 다리 힘이 약해서 찾아오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이 같은 5가지 실수를 봅니다. 이런 실수들이 여러분의 세포 청소 시스템을 매일 매 시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고 움직이고 자는 방식에 대한 간단한 조정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91세이고 여기 한국에서 40년 넘게 세포 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긴급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95세까지 독립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72세에 갑자기 쓰러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74세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했습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세포 지표를 검사했을 때 저는 그녀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자가포식 점수는 12%였습니다. 12%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녀의 세포에 있는 손상된 단백질의 88%가 청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도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는 집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쌓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박 여사님은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그녀의 딸이 그녀에게 식사를 먹입니다. 이제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화장실로 데려다 줍니다. 이것이 제 병원에서 매주 반복되는 것을 보는 악몽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이 예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방될 수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80세 이전에 쓰러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약한 심장이 아닙니다. 고혈압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포 청소 시스템의 완전한 정지입니다. 이 시스템을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몸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여러분의 세포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손상된 단백질, 망가진 미토콘드리아, 독성 조각들. 젊을 때는 여러분의 몸이 밤에 자는 동안 이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이 시스템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거의 멈춥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추면 몇 달 안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느낍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세포 수준에서 여러분은 노폐물에 익사하고 있습니다. 이 노폐물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암세포가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뇌를 막고 치매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합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쯤이면 여러분의 세포는 수년 동안 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보세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시도해 보세요.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밀어서 일어나야 합니까? 이 간단한 테스트가 당신의 세포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당신의 근육세포는 이미 노폐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가포식 기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의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제가 직접 확인한 희망입니다. 자가포식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다시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과는 기적적입니다. 저는 70세 환자들이 6개월 만에 생물학적 나이를 12년 역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다시 산을 등산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핵심은 정확히 무엇이 자가포식을 촉발하고 무엇이 그것을 파괴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꾸로 합니다. 누군가가 신진대사를 높인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루에 6번 소량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자가포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을 위해 과일 주스를 마십니다. 이것은 세포를 설탕으로 범람시키고 청소 과정을 차단합니다. 근육 손실이 두려워 단식을 피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략적 단식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가포식 촉발제입니다. 당신의 몸은 한 번에 2가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거나 오래되고 손상된 단백질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먹으면 몸은 결코 청소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날마다, 해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의 시스템이 무너질 때까지. 지금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60에서 75 사이라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이것을 역전시킬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75 이후에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80 이후에는 쇠퇴를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80 전에 무너지는 사람들과 90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건 이상의 환자 사례를 검토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이며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제가 단백질 흡수 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60살 이후 당신의 소화 시스템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조용한 변화를 겪습니다. 위는 위산을 30% 덜 생성합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40% 덜 분비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벽하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더라도 당신의 몸은 근육, 장기,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만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60 이후의 근육 손실은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돌처럼 가속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 이후 10년마다 근육량의 8%를 잃습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 흡수 문제가 있다면 그 수치는 2배가 됩니다. 10년마다 15에서 20%를 잃습니다. 다리가 약해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몸을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단백질 결핍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1살의 박 여사. 그녀는 계속 넘어져서 제 병원에 왔습니다. 6개월 동안 3번 넘어졌습니다. 딸이 그녀를 데려왔는데 언젠가 어머니가 엉덩이뼈를 부러뜨려 다시는 걷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박 여사를 진찰했을 때 그녀는 잘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고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생선, 계란, 두부. 서류상으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알부민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매우 빨리 배가 부릅니까? 식사 후에 무겁고 배가 부른 느낌이 듭니까? 그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소화 시스템이 멈춘 것입니다. 그녀가 먹고 있던 모든 단백질은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통과하고 있었고, 그녀의 근육은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60살 이후에는 단백질의 양보다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약해진 소화 시스템은 더 이상 크고 복잡한 단백질 분자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붉은 고기, 닭가슴살, 심지어 계란도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먹고 배부르지만 세포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흡수 가능한 단백질입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분해된 단백질, 손상된 소화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30년간의 임상 실습에서 저는 노인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3가지 단백질 공급원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발효된 된장입니다. 슈퍼마켓의 인스턴트 제품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 숙성된 전통 발효장입니다. 발효 과정은 단백질을 당신의 몸이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매일 아침 국에 한 숟가락을 넣으면 닭가슴살 전체보다 더 많은 사용 가능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둘째, 최소 12시간 동안 끓인 사골국입니다. 긴 조리 시간은 콜라겐을 젤라틴과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박 여사가 매일 2컵의 사골국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 8주 안에 다리 힘이 돌아왔습니다. 8주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셋째, 이것은 놀라실 텐데 부드러운 두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추가사항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발효 채소입니다. 김치나 발효무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이 콩 단백질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 조합이 없으면 두부는 이점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60 이후에는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음식에서 단백질을 추출할 수 없다면 근육 붕괴까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당신 몸의 다른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100세 이상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과 80세 이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3번째 중요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병원에서 완전히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40년간의 연구 끝에도 저조차 놀랐던 내용입니다. 지금 당신의 정강이를 만져보세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눌러보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위험구역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용한 체액 축적이라고 하며 당신의 세포 정화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가포식, 즉 세포 정화 과정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정한 자극이 필요하며 그 자극은 간헐적 대사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세포는 정화 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제된 부족 상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히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으며 신체를 지속적인 과잉 모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서 오신 74살의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계단 한 층을 간신히 올라오실 정도였습니다. 딸이 팔을 붙들어 드려야 제 진료실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음식을 잘 드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매일 아침 비싼 인삼차도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식사 패턴을 살펴봤을 때 숨겨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신진대사에 좋다고 말해서 2~3시간마다 소량의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몸은 자가포식을 활성화할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세포들이 자신의 노폐물에 익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은 황금 같은 정보입니다. 당신의 몸은 세포 정화 시스템을 완전히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14시간, 이상적으로는 16시간의 공복 상태가 필요합니다. 굶주림이 아닙니다. 위험하게 식사를 거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식사 시간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식사를 중단하세요. 간식도 전혀 드시지 마세요. 과일조차도요. 미지근한 물이나 순수한 녹차만 드세요. 그런 다음 날 아침 11시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16시간이 됩니다. 그 16시간 동안 당신의 몸은 놀라운 무언가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손상된 단백질, 잘못 접힌 세포 구성 요소, 염증과 질병을 일으키는 미세한 찌꺼기들을 소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무작정 식사를 중단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을 올바르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화를 활성화하는 대신 근육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 제가 박 여사님께 가르쳐드린 비밀 기법이 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 2시간 전에 정확히 손바닥 크기만큼의 발효식품을 드세요. 한국에서는 된장이나 김치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구할 수 없다면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나 작은 조각의 숙성 치즈를 드세요. 이것은 공복 시간 동안 근육을 보호하도록 장내 세균을 준비시킵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식사 시간 동안 2번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조금씩 먹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언급한 단백질 양을 포함한 2번의 완전한 식사입니다. 첫 번째 식사는 11시에, 두 번째 식사는 5시 30분에 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몸에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식사 시간, 그리고 공복 시간. 당신의 세포는 이 리듬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로부터 당신의 DNA에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놀라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16시간째 오전 11시에 공복을 깨기 직전에 바다 소금 반 티스푼을 녹인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바다 소금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전해질을 보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패턴을 시작할 때 느끼는 어지러움을 예방합니다. 박 여사님은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6주 만에 다리의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 혼자서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고 계단 2층을 올라오셨으며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액 지표는 염증 단백질이 40% 감소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가포식 지표는 제가 일반적으로 50대에서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올바른 신호를 주었을 때 당신의 몸이 하도록 설계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16시간의 공복 시간은 당신의 세포 재설정 버튼입니다. 매일 그것을 누르면 80세 이전의 붕괴를 예방하는 정화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세포 정화 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네 번째 중요한 습관은 제가 산소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폐물 제거 과정을 촉발하는 정확한 호흡 패턴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세포를 천천히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매 순간 쓰레기를 생산합니다. 오래된 단백질,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독성 노폐물. 이 모든 것은 청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는 집처럼 쌓입니다. 결국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세포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병들거나 암이 되거나 단순히 죽습니다. 이것이 자가포식 시스템이 붕괴된 사람들에게 80세 이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포 정화 과정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아무 산소가 아니라 조직으로의 깊고 지속적인 산소 공급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65세 이상의 300명의 환자들의 산소 포화도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82%가 잘못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포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얕은 가슴 호흡은 실제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폐의 아래 부분으로 공기를 거의 이동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창 기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진료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세포 기능을 구한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세요. 가슴에 올린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배에 올린 손은 공기로 채워지는 풍선처럼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횡격막으로 호흡하여 하부폐를 완전히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을 세며 숨을 참으세요.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산소가 폐에서 혈류로 전달됩니다. 너무 빨리 내쉬면 방금 들이마신 산소의 절반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제 입으로 천천히 6을 세며 숨을 내쉬세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세요. 이것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긴 날숨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세포 재생 과정을 촉발합니다. 몸의 집을 청소하고 손상된 구성 요소를 제거하며 오래된 단백질을 재활용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매일 아침 이 주기를 10번 반복하세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온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수년간 휴면 상태였던 자가포식 스위치를 활성화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76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치고 허약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고 늘 어딘가 아프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호흡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염증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물건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피부도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한 산소 공급에 반응하는 세포 생물학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아침에 잠에서 깬 직후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아침 코르티솔 급증과 깊은 산소 공급, 그리고 느린 날숨으로 인한 부교감 신경 활성화의 조합이 자가포식이 시작되기에 완벽한 화학적 환경을 만듭니다. 밤에 이 호흡을 하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식사 후에 하면 몸이 소화에 집중하지 정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가 황금 시간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5분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5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5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80세 이전에 쓰러지는 사람들과 10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제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경험한 환자의 90%가 무시한 습관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저녁 루틴에 대해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5번째 습관은 이것입니다. 12시간 식사 시간을 만들고 취침 최소 4시간 전에 모든 음식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2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최소 4시간입니다. 이 특정 시간이 세포 정리 시스템을 활성화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취침 시간에 너무 가까이 하면 밤새 소화 모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인슐린이 높게 유지됩니다. 세포 복구를 담당하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세포 정리 시스템인 자가포식 과정이 전혀 촉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아직 식사하는 동안 식당 주방을 청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4시간 규칙을 따르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은 후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시간쯤 되면 몸이 포만 상태에서 공복 상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4시간이 되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세포가 자가포식 유전자를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수면 중 8시간 동안 몸은 깊은 세포 복구와 노폐물 제거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손상된 단백질이 분해되고 기능 장애가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재활용되며 세포가 본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녁 기법 시에 먹고 10시에 잠자리에 들면 몸에 3시간만 주는 것입니다. 자가포식 스위치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밤마다 해마다 세포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이것이 겉보기에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세포는 수십 년 동안 쓰레기에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소량의 음식을 자주 먹으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배고프게 잠자리에 들면 안 된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녁 간식을 거르면 신진대사에 해롭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언이 사람들을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의 임상진료에서 저는 70세 이상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상세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녁 5시나 6시까지 자연스럽게 식사를 중단한 사람들은 10년 젊은 사람들의 세포 지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낮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장수의 주요 예측 지표인 악력이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처방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7시에 아침을 드세요. 이것이 식사 시간의 시작입니다. 정오에 점심을 드세요. 마지막 식사인 저녁은 늦어도 오후 5시까지 드세요. 5시 이후에는 물이나 일반 허브차만 드세요. 과일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됩니다. 작은 간식도 안 됩니다. 칼로리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저녁 8시나 9시쯤 배고플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몸이 적응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을 드세요. 배고픔은 15분 안에 사라집니다. 일주일 후에는 몸이 적응할 것입니다. 2주 후에는 저녁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더 가볍고 더 맑고 더 활력 있게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세포는 규칙적으로 작동합니다. 일주기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특정 시간에 음식을 기대하고 특정 시간에 공복을 기대합니다. 어떤 날은 늦게 먹고 어떤 날은 일찍 먹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먹으면 세포 기능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자가포식 유전자가 언제 활성화되어야 할지 학습하지 못합니다. 잠들기 4시간 전까지 12시간의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은 90세 이상 건강하게 살면서 명석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유지하고 싶다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제가 90대 후반까지 뛰어난 건강을 유지한 모든 환자들에게서 관찰한 패턴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세포들이 청소할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90세 이상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과 70대에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일 것입니다. 저는 식사 시간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기를 멈추느냐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80세 이전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너무 늦게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한밤중 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8시나 9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한 자가포식 과정인 세포 청소 시스템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 밤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이 작동하지 않을 때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늦게 먹으면 여러분의 몸은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는 대신 밤새 음식을 소화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회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황금 시간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 74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고혈압이 있었고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그분의 일과는 많은 서울 주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늦게 모이기 때문에 매일 밤 8시 30분에 저녁을 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텔레비전을 보고 11시쯤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딱 한 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식사를 마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까지 어떻게 버티냐고 배가 너무 고플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단 2주만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저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킬로그램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이것의 과학적 근거는 확실합니다.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식사를 멈추면 밤새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의 단식 시간을 몸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장된 음식 없는 기간이 자가포식을 최대 강도로 활성화시키는 반가쇠가 됩니다. 여러분의 세포들은 손상된 구성 요소들을 스스로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단백질들이 분해됩니다.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가 제거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먹어치웁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마지막 음식 섭취는 저녁 6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6시 30분이 아닙니다. 오립시도 아닙니다. 6시가 절대적인 마감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7시에 먹고 11시에 자면 그것은 겨우 4시간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화만 해도 음식을 처리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그 후에 청소가 시작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밤늦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따뜻한 물을 마시십시오. 차갑지 않은 따뜻한 물입니다. 최소한 실온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단식 상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위장을 만족시킵니다. 원하는 만큼 마셔도 됩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저녁 식사와 취침 시간 사이에 4잔에서 5잔을 마십니다. 또한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밤에 느끼는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습관적 배고픔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음식을 기대하는 이유는 수년 동안 늦게 먹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6시에 식사를 멈춘 지 단 일주일만 지나면 그 가짜 배고픔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제가 허용하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인해 정말로 6시까지 식사를 마칠 수 없다면 아침 식사를 늦춰야 합니다. 핵심은 밤의 마지막으로 먹은 시간과 다음 날 아침 첫 식사 시간 사이에 최소 14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7시 30분까지 먹었다면 다음 날 아침 9시 30분까지 아침을 먹지 마십시오. 그 14시간의 시간대를 생명이 달린 것처럼 지키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한 10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처방한 것이며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첫째, 식사 시간대입니다. 식사를 8시간 기간 안에 압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정회 첫 식사를 하고 저녁 8시까지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는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크래커 한 조각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은 16시간 연속으로 자가포식을 활성화하고 세포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 16시간 동안 여러분의 세포들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먹으면 이 청소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청소팀을 고용했는데 10분 후에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일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운동 시간입니다. 정확히 30분 동안 걸어야 하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식사 후 4시간에서 5시간 후에 하십시오. 아침에 공복 상태로 하지 마십시오. 식사 직후도 아닙니다. 4시간에서 5시간 후입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몸은 음식을 소화했고 인슐린 수치가 떨어졌으며 이제 걷기 운동이 자가포식 과정을 최대 300%까지 가속화시킵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너무 느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빠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겨서 오히려 자가포식을 막습니다. 셋째, 단백질 전략입니다. 매일 60g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하루 종일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2번에 집중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식사에서 30g, 두 번째 식사에서 30g을 드세요. 30g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계란 2개, 손바닥 크기의 생선 한 조각, 그리고 두부 반 모입니다. 또는 계란 3개와 익힌 콩 한 컵입니다.
오늘 밤 2가지 단백질 조합을 적어두고 2주 동안 똑같이 드세요.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넷째, 수면 준비입니다.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에 모든 화면을 끄세요. 텔레비전도 휴대폰도 안 됩니다. 대신 어두운 방에서 25분간 심호흡을 하세요. 4박자로 숨을 들이쉬고 4박자 동안 참고 6박자로 내쉬세요.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수면 중 깊은 자가포식을 위해 몸을 준비시킵니다. 대부분의 세포 복구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일어나지만 깊은 잠을 잘 때만 가능합니다. 그 푸른 화면들은 이 과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5째, 즉시 제거해야 할 한 가지 음식입니다.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모든 라벨을 확인하세요. 이 기름들은 세포의 산화된 입자를 만들어 자가포식 기전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립니다.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이 기름들은 결과를 망칠 것입니다. 참기름,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만 사용하세요. 네, 더 비쌉니다. 하지만 장례 비용은 훨씬 더 비쌉니다. 강남의 최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4세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고혈압, 지속적인 관절 통증이 있었습니다. 2번 쉬지 않고는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드렸습니다. 4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혈압이 3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틀에 한 번씩 5km를 걷습니다. 지난달 북한산을 등산하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16시간 공복 시간을 시작하세요. 내일 오후 30분 걷기를 하세요. 내일 밤 깊은 수면을 위해 몸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세포 청소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단지 작동할 수 있는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미룰 때마다 더 많은 손상된 단백질이 쌓이고 더 많은 기능장애 미토콘드리아가 쌓이며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는 작아집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자가포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가족 중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다음 달 누군가가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포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5가지 자가포식 촉진 습관 중 어떤 것을 오늘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장수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80세 이후에도 더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